예, 안녕하세요. AWS 데이터 파이프라인 대 AWS 글루 어떻게 다를까요? 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송영진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올해 4월부터 클래스 메소드의 신입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고요. AWS에 이용한 데이터 분석과 기계학습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 오늘 다룰 이야기로는 ETL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AWS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글루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시 아키텍처를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실제 코드 그리고 기능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예, 다음으로 목차입니다. 배경 지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리고 글루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골랐냐면은 AWS ETL로 검색하면은 두 가지 서비스가 나옵니다. 똑같이 글루랑 데이터 파이프라인 둘 다 관리형 ETL 서비스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서 서비스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L이 무엇이냐면은 데이터를 extract, 추출하고 transform, 변환하고 그리고 그 변환한 데이터를 load 하는 이 세 가지의 기능, 세 가지의 작업의 이니셜인데요. 원시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데이터를 데이터의 필요성에 따라서 데이터의 형식이나 데이터의 내용을 변환하고 그 변환하고 추출한 데이터를 타겟에 로드하는 작업이 바로 ETL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데이터 분석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의 수집, 보존, 그리고 처리, 그리고 처리한 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분석한 데이터의 데이터 시각화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AWS 서비스로 보자면은 키네시스로 데이터에 대한 수집이 이루어집니다. 이 수집된 데이터가 S3나 다이나모 DB와 같은 스토리지 서비스에 저장이 되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글루로 필요한 데이터로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고 변환시켜서 그 변환시킨 데이터를 레드시프트나 아테나에 로드시켜서 여기에서 그 데이, 데이터 분석한 뒤에 그 분석한 데이터를 퀵사이트와 같은 서비스로 시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ETL이란 난잡한 원시 데이터에서 데이터 분석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분석하기 쉬운 데이터로 추출 및 변환해서 불러오는 작업입니다. 예, 간단한 예시 데이터입니다. 예, 기호 데이터인데 날짜와 최고 기온이 있고 습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날짜에 대한 기온을 분석하고 싶다 하면은 날짜와 최고 기온을 추출해야겠죠. 이 추출하는데 데이터 형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전부 다 텍스트 데이터죠. 텍스트 데이터인데 여기 날짜 데이터로 바꾸고 여기에 숫자 텍스트 데이터로 있는 온도를 숫자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ETL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ETL 서비스인데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아이콘이 좀 짧게 되어 있지만 파이프입니다. 이 파이프고 설명을 읽어보자면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뿐만 아니라 여러 컴퓨팅 및 스토리지 서비스 간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지정된 간격으로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네, 다시 특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AWS의 관리 서비스고 EC2 인스턴스 위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노드 사이에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ETL 작업이 수행이 되고요. 이 작업이 스케줄러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특정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특정 파이프라인이 완료되면은 다음 파이프라인이 실행될 수 있게 이런 사이클링 의존성 같은 실행을 스케줄 가능합니다. 온프레미스에서 AWS로 데이터가 꾸준히 이동할 수 있게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AWS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구성 요소로는 데이터 노드가 있는데 이 데이터 노드가 무엇이냐면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가 어디로 될지 설정하는 건데요. 다이나모 DB와 MySQL, 레드시프트 그리고 S3와 같은 이러한
데이터 노드들이 입력이 될 수 있고 출력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리소스로는 EC2 위에서 실행시킬 것인지 EMR 클러스터 위에서 실행시킬 것인지 이러한 리소스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로는 JDBC, RDS, 레드시프트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액티비티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행동이 어떠한 거냐면은 만약 다이나모DB에서 MySQL에 데이터를 이동시킨다 하면은 요 카피 액티비티를 사용하게 되고요. EMR을 실행시킨다 또는 하이브 쿼리를 실행시킨다 이러한 액티비티들이 있습니다. 프리컨디션으로는 이러한 액티비티들이 이루어질 때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DB에서 데이터를 끌어오는데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겠죠. 테이블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예, 이러한 거고요. 특이한 걸로는 쉘 커맨드 프리딕션이라고 해서 이러한 어떠한 특정한 쉘 명령어라 선행으로 실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또는 액션으로는 SNS 알람, 터미네이트. 이게 뭐냐면은 이러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상태에 대한 액션인데요. 만약 완료가 됐다면 그걸 SNS 알람으로 보낼 수도 있고, 만약 에러가 뜨면은 다음 파이프라인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스케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시간에 실행이 되던가 아니면 특정한 간격으로 실행이 되든가 이러한 것이고요. 데이터 포맷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와 입력이 될 수 있고 출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특징으로 AWS 관리 서비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ETL이. 근데 직접 만들려면 귀찮은 작업입니다. 작업을 위해서 수행하기 위한 환경이 있어야 되죠. 컴퓨팅 리소스가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스케줄러가 당연히 필요할 테고 관리비 유지 보수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AWS에서 관리해 주니까 저희가 신경 쓰는 게 매우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ETL입니다. 이것은 개발용 GUI를 지원하기 때문에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모델 템플릿을 지원해서 특정한 데이터 노드에서 특정한 데이터 노드로 이동하겠다 하면은 이동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제 ETL 작업에 대한 스크립트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 스크립트는 자신이 사용하던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EC2 인스턴스 또는 EMR 클러스터 위에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이 당연히 실패할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가 있는데 그 실패할 때 자동으로 재실행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서 재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러한 아키텍처가 있을 수 있는데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수행하는 게 데이터를 RDS와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S3로. S3에 가져오는데 이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ETL 작업을 수행합니다.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ETL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그 ETL 작업이 완료된 데이터를 S3에 다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저장된 데이터를 레드시프트에 분석을 위해서 로드를 시킵니다. 데이터 익스포트. 이러한 구조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쉬운 작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WS 글루입니다. AWS 글루는 아이콘이 깔때기처럼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정제시킨다는 뜻이죠. AWS 글루는 완전 관리형 ETL 서비스로 효율적인 비용으로 간단하게 여러 데이터 스토어 및 데이터 스트림 간의 원하는 데이터를 분류하고 정리하고 보관하고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글루의 핵심 기능으로는 테이블과 작업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는데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 카탈로그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건 데이터 스키마 정보인데요. 데이터 칼럼의 이름과 그 칼럼이 어떤 데이터 포맷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저장하는데요. 이 데이터 스키마 정보는 DB마다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잡이라고 불리는
작업에서 ETL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작업에서 ETL 처리의 실행 기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파이썬 쉘과 스파크, 그리고 스트리밍 데이터를 대규모 스트리밍 데이터를 위한 스파크 스트리밍. 이러한 데이터의 이러한 실행 기반을 데이터 규모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래의 특징으로는 서버리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리하게 될 인프라가 없습니다. 굉장한 장점이죠. 그리고 크롤러를 통해서 아까 말한 메타데이터, 자동으로 스키마가 생성되게 됩니다. GUI 클릭으로 자동으로 ETL 코드 및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고, 그 코드가 마음에 안 들면 수정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코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로 변환이 가능한데, 이건 뒤에서 그림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복 일정과 이벤트에 따른 작업 실행입니다. 아까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는 스케줄러였는데, 여기서는 이벤트 트리거라고 해서 이벤트에 따른 작업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 워크플로우와 스텝 펑션즈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작업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으로 스키마 생성은 여기에서 이 제이선 데이터인데, 제이선의 칼럼의 이름과 그리고 데이터 타입, 이 보시면 아이디가 스트링 타입이고, 타입이라는 칼럼이 스트링 타입이고, 액터라는 칼럼은 스트럭트라는 데이터 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스티드 제이선인데, 여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스트럭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안에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또 칼럼과 데이터 타입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의 ETL 작업 수행 과정입니다. 데이터의 원본을 클로닝하여서 메타데이터인 데이터 카탈로그에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데이터 카탈로그의 정보를 바탕으로 잡을 만들 수 있고요. 이 잡에 따라서 ETL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스파크 코드가. 작업 실행으로 소스 데이터에서 ETL이죠. 추출 변환하여 타겟으로 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ETL이 작업이 수행이 됩니다. 그림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 스토어에서 크롤러라는 기능을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출한 데이터로 잡을 만들 수 있는데, 잡이 스크립트죠.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게 잡인데, 이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만들던가, 이 데이터 카탈로그를 보고 자동으로 만들던가,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짜던가, 그렇게 해서 이 스케줄 또는 이벤트라는 트리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소스에서 진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메타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데이터를 가져와서 ETL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타겟으로 로드를 시키게 됩니다. ETL의 예시 구조입니다. S3에서 S3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은 그 데이터를 ETL 처리를 통해서 또다시 ETL 처리된 데이터를 S3에 저장하고, 그리고 레드시프트에 로드를 하는 구조인데요. 새 데이터가 S3에 오면은 그걸 트리거를 해서 람다가 실행이 됩니다. 이 람다로 데이터 카탈로그를 갱신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AWS 데이터 글루로 잡이 실행이 돼서 잡이 ETL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ETL의 과정에 따라서 아마존 클라우드워치를 통해서 알람을 만들 수 있고요. 실행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걸 로그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에서 관계형 데이터로 바꾼다 그랬는데, 아까 보셨듯이 네스티드 제이선이 있었죠. 그러한 스트럭트 안에 데이터가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평탄화하는 작업이라고 하죠. 이러한 릴레이셔널 스키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리스트 데이터인데 이렇게 펴줬죠. 이러한 작업을 글루에서 자동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예시인데, 아까 그 데이터입니다. 아까 그 데이터인데
액터 안에 액터가 스트럭트 타입이었죠. 그 안에 아이디가 있고 로그인이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GUI 클릭 몇 번만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해서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음으로 글루 잡으로는 규모 유형에 따라서 파이썬 쉘, 스파크, 그리고 스파크 스트리밍 어떠한 어떠한 작업 어떠한 실행 환경을 선택할 건지 예. 작으면은 파이썬 쉘을 하고 큰 규모는 스파크를 하게 됩니다. 큰 규모인데 그게 스트리밍 데이터면 스파크 스트리밍을 선택하게 되고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 제, 작업 제한 시간이 2880분이에요. 람다가 몇 분이죠? 람다 최대 실행 시간이 15분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람다로 끝나면은 작업이 끝나면은 람다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 규모가 크거나 오래 걸리면은 글루 잡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트리거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작업이 시작이 가능하고요. 이건 아까 스케줄러랑 기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형식의 출력 파일이 가능합니다. 아까보다 더 많은 출력 형식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오류 시 자동으로 재시도가 됩니다. 자동으로 재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스크립트 개발 및 테스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내 환경에 맞춰서 스크립트를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글루 잡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그림인데요. 이러한 소스 데이터가 있는데 이러한 소스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리고 잡에 쓰여진 스크립트에 따라서 ETL이 처리가 되고 처리된 데이터를 다시 타겟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실행이 트리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작업이 끝나면은 이 ETL 처리가 완료된 데이터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 워크플로우입니다. 글루 워크플로우는 아까 잡을 다양한 잡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시면은 두 가지 잡을 한 번에 관리하게 됩니다. 이게 트리거인데 먼스 클로즈 한 달이 끝날 때 실행이 되는 작업입니다. 한 달이 실행이 끝날 때 중복 제거하는 작업과 핸드폰 번호를 수정하는 작업이 동시에 두 개가 실행이 되고 그 두 작업이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을 시 스키마를 업데이트하는 이러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스텝 펑션즈처럼 스텝 펑션즈의 람다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런 글루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스텝 펑션즈에서 람다 대신 글루 잡을 사용해서 스텝 펑션즈 평소에 사용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AWS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특징으로는 EC2 인스턴스 위에서 돌아가고 데이터의 이동 및 변환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작성된 템플릿이 제공되고요. 온프레미스에서 AWS로 데이터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WS의 글루에 대한 요약으로는 서버리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EC2는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카탈로그가 자동으로 수집되고요. 규모와 목적에 따라서 작업 실행 환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TL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것, 이게 굉장한 장점이죠. 그리고 이게 포인트인데 대부분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기능을 글루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글루가 나중에 나온 서비스예요. 나온 지 2년 정도밖에 안 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2.0이 되면서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메리트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하시던 유저들 때문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유지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는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